예. 자, 오늘부터 여기 오늘 우리가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할 텐데, The Socrates Express라는 책,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라는 책을 가지고서 우리가 6주간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김병두고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는 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카페를 개설해서 최인하 책방 측하고 개설을 해서 거기다 이제 예습 자료를 올려놓죠. 근데 이 책 자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6주간에 이걸 다 다룬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주에 한 2명의 철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총 14명인가 그렇죠?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고, 그래서 예습 자료는 표현들을 같이 넣어가지고 제가 이제 파일을 올린 것처럼 그거는 매주 수요일 정도까지는 올릴 겁니다. 그래서 조금 빨라질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제가 또 하는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까지 정도 올릴 테니까 그 파일을 참고하시면 되고, 그 전에라도 계속 여러분들은 책을 읽어 나가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예습을 하고 참여하시는 게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 뭐 일정이 바쁘거나 그러면 그냥 참여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강의에서 지금 제가 추구하려고 하는 거는 단순히 공부가 아니라, 지금 뭐 참여하신 분들도 무슨 특별한 시험을 준비하거나 어느 기간 내에 반드시 뭘 달성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즐길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할 시간이 없으면 그냥 오셔서 뭐 좀 즐기시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또 다시 한번 스스로 읽어보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만약 다루지 못한 부분들은 보충 강의를 하기는 할 텐데, 일주일에 아마 1시간짜리 보충 강의 영상 2개 정도 그렇게 해서 올라가게 될 거고, 그럼 6번이니까 총 12시간 분량 정도가 되겠죠, 보충 강의는. 근데 그거 가지고도 이걸 다 다룬다는 건 턱없이 부족하기는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좀 발췌하면서 읽어볼 텐데, 실제로 하다 보면은 또 중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계속 읽어 나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제가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일단 인트로덕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커스 아우렐리우스하고 사크라티스 이렇게 좀 다뤄보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그걸 처음부터 다 하려고 그러면 너무나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일부 이제 조금씩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에 참여하실 때는 제가 가능하면 영상 자료나 아니면 오디오 자료들을 이렇게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그냥 뭐 들어보시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은 뭐 작은 소리라도 자꾸 발음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좀 폐가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다 같이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렇게 하시고, 지금 낭송한 거는 제가 이제 오더블에서 따로 이제 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유튜브에 보면 조금씩 다른 자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해설한 내용들도 많고, 그래서 북 리뷰도 또 많고, 그러니까 자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내용을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일단 에릭 와이너가 어떤 사람인지, 여기 뭐 위키피디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홈페이지가 있어서 여기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뭐 이 사람이고요. 그래서 에릭 와이너 뭐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여기서 잠깐 보시면, 에릭 와이너 is a popular speaker and author of the New York Times bestseller The Geography of Bliss, Man's Sixth God. 이래서 강연도 열심히 하고 테드 강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한번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고, 저도 좀 다뤄볼 수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에 오른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을 쓴 사람이기도 하고, 뭐 여기 이제 사크라티스 익스프레스가 최근작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많은 나라의 언어로 뭐 번역이 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커리어를 잠깐 보시면 주로 뉴욕타임즈에서 비즈니스 리포터로 일을 했고, 그래서 NPR 같은 데서 또 자기가 뭐 또 기자 생활을 하기도 했고요. 여기 92년도에 그런 이야기고, 그 중간에 보면 이 사람이 자기 딸이 진짜 중년이면 딱 계산을 해보면 110세까지 아빠는 살아야 된다, 이런 걸 봐서 55세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사크라티스 익스프레스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자, 인트로덕션 부분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 텐데, 낭송 내용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실까요? Introduction. Departure.
We are hungry. We eat and eat some more, yet still we are hungry. Sometimes we experience the hunger as a faint presence. Other times, when the world is upended and fear roams unchecked, the hunger swells and threatens to consume us. We reach for our smartphones. With a swipe of a finger, we can access all human knowledge, from ancient Egypt to quantum physics. We gobble it up, but still, we are hungry.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읽어 나가다 보면 그 헝그리라는 게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먹지 못해서의 그 배고픔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허기진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번역본도 있고 또 번역본으로 먼저 읽으신 분들도 있는데 번역본을 하나씩 구입하시는 게 좋긴 좋아요. 왜냐하면 번역본에서 제가 이렇게 번역본을 저도 읽어보니까 일부 내용은 저하고는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서는 제가 번역 비평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하는 번역의 관점에서 보면 좀 다른 면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본이 있으면 나한테 힌트를 굉장히 많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번역본, 어떤 번역본이든 문학이든 어떤 번역본이든 전적으로 100% 믿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번역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신경을 써서 자기도 고심 끝에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번역본 하나씩 구입을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번역본에 있는 내용하고 제가 설명하는 내용하고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사람이 we are hungry, we eat and eat some more, yet still we are hungry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먹어도 계속 배고프다. 마치 이제 뭐 히딩크 생각이 나게끔 뭐 그런 식의 표현으로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허기진 느낌을 좀 전달한다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고프다하고 허기진다 이거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허기진다는 건 약간 정신적인 허기짐, 그 허기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그 뒤에 사실은 번역본에서는 이 부분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한 사람 측에서는 아마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뭐 하여튼 그 빠졌겠죠. 편집자도 그 검토를 안 했을 리는 없지만, 그래서 어쨌든 번역본에는 없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뭐라 그랬냐면 sometimes we experience the hunger as a faint presence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as a faint presence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faint라는 건 뭐예요? 또렷하지 않고 희미하고 뭔가 막연한 느낌을 주는 거고, presence라는 거는 실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허기짐을 느낄 때 뭔가 막연하지만 말로 표현 못하지만 뭔가 허기를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건 어떤 경우일까요? 뭐 내가 생활하는 게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그렇지만 왠지 뭔가 공허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여기서는 배고픔은 아니죠. 배고픈, 내가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픈 그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허기를 막연하지만 뭔가 있긴 하지만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허기를 느끼긴 하지만 막연할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other times는 또 다른 때는 when the world is abandoned and fear roams unchecked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무슨 전쟁이 터진다든가, 아니면 1920년대 대공황이 발생한다든가, 우리가 2007년 8년 금융위기가 터진다든가, 이러면 전 세계가 요동치죠. The world is abandoned. abandoned라는 거는 뭔가 완전히 뒤집을 정도로 격변이 일어나고 이런 건데, 여기서 이 사람은 전쟁이나 이런 걸 특정하지는 않았고, 단지 전쟁이나 경제적인 금융위기나 우리가 IMF 사태 때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세계가 급변하게 되고, 그러면 fear roams unchecked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분위기가, roam은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는 거죠. 그걸 비유적으로 써서, 그 다음에 unchecked는 누구도 제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는 거죠.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더 헝거, 그 허기진 느낌이 더욱 커져서 결국은 우리 모두를 마치 잡아먹을 듯이, 그래서 consumers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를 모두 휘감아 버리는 그런 상태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 부분이 번역본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sometimes, other times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고 또 어떤 경우는 이렇고. 그래서 앞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평온할 때죠. 평온해서 막연하게 느낄 때, 왠지 허기질 때, 왠지 공허할 때, 그 다음에 뒤에는 세상이 급변하면서 경제적으로든 아니면 전쟁이든 정치적인 이유로든 그러면서 뭔가 갈증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고 허기지고 이럴 때 그렇게 나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사실은 저도 그 번역가의 심정은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게 사실은 좀 모호하거나 막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번역하면서 고심을 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이럴 때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보통 스마트폰에 손을 뻗쳐서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데 스마트폰에서는 손가락으로 한번 스와이프, with the swipe of a finger 아니면 at the swipe of a finger,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한 번만 살짝 밀면 우리가 모든 정보를 내 손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고대 이집트의 무슨 파라오의 무덤의 비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양자 역학까지, 양자 물리학. 예? 그래서 우리가 뉴턴의 물리학을 뒤집은 양자 물리학. 그래서 그런 양자 물리학까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걸 개걸스럽게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We gobble it up. 그러니까 그 정보들 많이 이제 그 우리가 머릿속으로 집어넣는데 그래도 허기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중의적으로 eat라는 동사를 쓰고 gobble it up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렇게 계속 먹고 또 먹어도 헝그리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숨어 있는 뜻은 우리가 먹는 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신적인 공허감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What is this hunger that cannot be sated, that cannot be satisfied?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은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런 이야기, 허기짐. 이 정체가 뭐냐? 이 배고픔의 정체는 뭐냐?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부터 이제 we don't want what we want, what we think we want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그냥 직역을 해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래 버리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want의 의미도 잘 알아둬야 되는 거죠. want는 그냥 단순히 원한다. 이거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기계적으로 그 단어의 뜻을 외워놓고 그냥 적용했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되는 거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want가 원한다는 건지 다른 뜻이 있는 건지 그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we think we want information and knowledge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원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원한다라는 의미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고개가 갸우뚱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을 경우에는 내가 충분히 이해가 갔을 때고 고개를 갸우뚱할 때는 뭔가 내가 설득이 안 될 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반응을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we don't want what we think we want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뭔가 약간 그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we think we want information and knowledge. 우리는 정보와 지식을 원한다고 생각한다. 좀 뭔가 껄끄러워요. 그 다음에 we do not.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we want wisdom. 우리는 지혜를 원한다.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there's a difference 이러면서 하지만 여기에는 차이가 있다. 뭐 정보는 이런 거고 지식은 이거고 지혜는 이거다.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 want가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럴 때 미리 want에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 다르게 보겠지만 만약에 이건 딴 걸 띄울 필요 없이 만약에 그걸 몰랐으면 영영사전을 반드시 찾아봐야 되죠. 영영사전은 여러 가지 사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나중에 전에 한 분이 대문자가 됐었는데 전에 한 분이 영영사전을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그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전에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그 카페는 제가 올린 적이 있는데 요번에도 카페에 제가 올려놓을게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The Learner's Dictionary인데 요새 브리타니카 딕셔너리로 좀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뀐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요새는 브리타니카 소속이 된데 여기서 want를 보시면 우리가 원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need의 의미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Our house wants painting 이러면 집에 페인트 칠을 좀 해야 되겠어. 페인트가 너무 벗겨졌어.
Our house wants painting 이랬을 때 우리의 집은 페인팅을 원한다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 집에 페인트 칠 좀 해야겠네 이런 이야기고, The motor wants a tune-up, 이 말은 모터 튜닝이 좀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거지, 모터가 튜닝을 원한다 이러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직역을 해놓고 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영영사전은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렉의 의미가 있죠. 부족하다는 의미죠. 네, 그래서 thousands of poor people still want food and shelter 이랬을 때 수없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뭐 그 음식 먹을 것과 잘 곳을 원한다는 게 아니라 잘 곳이 필요한데 부족하다라는, 원트는 부족하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부족하니까 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는 같은 거죠. 근데 원트라는 동사에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 다음에 he is not the most talented player. 그 사람이 아주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he doesn't want self-confidence. 이 말은 self-confidence를 원하지 않는다. 자신감을 원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자신감이 부족하지 않다. 그 친구는 자신감이 있는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걸 이제 평상시에 좀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찾아봐야 되겠다고 해서 찾아본 경우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트는 내가 중학교 때부터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다. 원한다. 이렇게 알고 그냥 고정시켜 버리면 끝까지 내가 그 부분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 읽기가 잘 안 되는 거고, 글 읽기가 잘 안 되면 리스닝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들어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영영사전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근데 영영사전하고 친해지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스스로 자꾸 그걸 이해를 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스스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귀찮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영안사전에 한글로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걸 왜 내가 귀찮은 짓을 하느냐. 근데 영안사전에 있는 한국어는 그냥 1:1 대응어로 문장 속에 넣어버리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의미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번역본도 그렇지만 군데군데 약간 직역투가 많아서 그게 이해를 방해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먼저 좀 주의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보자고요. 그럼 원트는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이제 생각했으면, 그러면은 뭐라 그랬냐면 we don't want what we think we want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we don't want는 우리한테 부족하지 않다. What we think we want,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족한 게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우리말답게 바꾸면 앞에서부터 처리할 수도 있죠. 우리가 실제로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그건 우리가 우리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지만 실제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해도 되죠. 실제 부족한 거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다 그래서 자꾸 찾아보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부족하거나 필요한 것은, 여기선 필요하다고 해도 되죠. 바로 지혜다 이 말이에요. 부족한 것과 필요한 것은 같은 의미로 보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자, 그러면은 지혜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원한다로 이해하면, 그럼 지혜를 원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지혜를 원한다는 자체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니, 그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기한테 필요한 게 그냥 지식과 정보인지 알지 지혜가 필요하다는 자체를 모르죠. 그건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원한다라는 건, 나한테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명한 태도, 사리분별력을 원한다는 자체가 그 사람은 이미 사리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명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글을 이해하는 것은 단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편견을 그대로 고수할 경우에는 좁게밖에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넓게 정확하게 보려면 자꾸 나 자신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위스덤이죠. 인포메이션하고 날리지는 그냥 고정된 상태에서 가져도 되지만, 날리지는 자꾸 변화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특히나 나이가 들면 고정되기가 쉽죠. 옛날에 가졌던 내 선입견이나 내 신념을 너무 강하게 가지기 때문에 고집스러워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자기의 고집을 버려야 되고 신념을 버려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표현들 하나하나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또 다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또 깊이도 있고, 그 에릭 와이너는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뭐 좀 살집이 퉁퉁한 그 아저씨란 말이에요.
근데 상당히 글은 너무너무 잘 쓰는, 응? 그 생동감 있고, 위트 넘치고, 마치 젊은 사람들의 감각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흥미있는 인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이제 구분을 지금 해주는 거죠. 개념을. 자, 정보는 뭐냐? 정보는 우리가 소위 팩트라 그래서 그냥 단편적인 사실이죠. 이것도 사실이라 그러면 우리가 사실 그러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커지는데 단편적인 사실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는 게 좀 더 파편화되어 있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어서 영어에서는 그냥 팩트 자체만으로도 파편화되어 있지만 한국말로는 약간 넣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번역 자체를 공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번역 자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피하려고 하지만 번역이라는 거는 단순히 영어에 있는 단어를 한국어로 끼워 넣어서 그냥 옮기는 게 아니라 이 영어로 글을 쓴 사람의 메시지와 그 사람의 정서 그걸 내가 온전하게 다 이해하고 한국말로 완전히 새롭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번역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제 그게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 번역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문장을 이해할 때도 그렇게 보시면 달라져요. 달라져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럼 인포메이션부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면 인포메이션은 파편화된 사실들을 그냥 뭉뚱그려 놓은 거죠. 그죠? 모아놓은 거예요. 그냥 컬렉션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난리지는 역시 컬렉션은 컬렉션이고 전부 이 단편적인 사실들을 모아놓은 건데 체계화된 거예요. organize. 그 다음에 그 wisdom은 뭐라 그러냐면 wisdom untangles the facts. 그러니까 우리가 팩트들만 있으면 연관성을 알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연관성을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어내듯이 의미를 잘 풀어내는 게 지혜가 되는 거죠. 응? 그래서 make sense of the facts, make sense of them, make sense of the facts. 그 하나하나의 단편적인 사실들의 의미를 온전하게 찾아내는 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해안이 되고 지혜가 되고 현명한 태도가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and crucially 이 말은 진짜 또 중요한 문제는 suggest how best to use them, how best to use facts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지혜라는 거는 우리가 알게 된 단편적인 지식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현명하게 잘 활용할 줄 아는가가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nformation 정보, 그 다음에 knowledge 지식, 그 다음에 wisdom 지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일단 먼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이 에릭 와이너가 상당히 유머러스한 사람이고 위트 넘친다 그러는데, 물론 자기가 쓴 표현은 아니지만, as the British musician Miles Kingston said, 이래서 영국의 뭐 음악가이기도 하고 저널리스트라고 하는데, 이 마일스 킹스턴이 이야기한 대로, knowledge is knowing that a tomato is a fruit.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뭐 토마토는 약간 애매하죠. 이게 채소에 들어갈지, 뭐 과일에 들어갈지. 근데 우리가 지식이라는 거는 토마토는 과일이라는 그 팩트를 분명히 아는 거죠. 그런데 wisdom is not putting it in a fruit salad. 그런데 여기에서 지혜라는 것은 지혜의 차이는 토마토를 과일 샐러드를 만들 때 넣지 않는 게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요? 뭐 과일 샐러드에 뭐 토마토 들어간 거 뭐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간 거기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좀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그럴 수 있겠죠. 어쨌든 그 이야기고 knowledge knows, wisdom sees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해하고 번역할 때 특히 힘든 건 바로 이런 문장들이죠. 번역할 땐 이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은 알고 지혜는 본다. 이거는 아주 단편적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독자들의 마음을 울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그 부분이 이제 번역가로서는 짧고 쉬운 단어일 때 제일 딜레마예요. 어려운 단어들은 어느 정도 면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어려우니까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쉬운 단어들로 돼 있는 번역이 매끄럽지 못하면 그건 면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의 논리를 보면 우리가 지식은 안다는 것이고 지혜는 무엇인가를 꿰뚫어 본다는 것이다. 그러면 의미가 달라지죠. 그러면은 번역을 한 사람이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주관적으로 넣어도 되느냐? 넣어도 되죠. 번역은 그런 것이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왜냐하면 에릭 와이너는 임팩트 있는 단어를 쓰는 거죠. knowledge knows, wisdom sees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슬로건 같기도 하고 뭔가 모토 같기도 하고 뭔가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안다는 것이고 알 때 지식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해도 되죠. 그리고 무엇인가를 꿰뚫어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위스덤이라고 부른다. 지혜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숨은 뜻을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 내용 아까 우리가 읽어본 다음 내용 지금 이제 설명을 했지만 낭송은 한번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으니까 한번 연이어서 또 들어보시도록 하죠. What is this hunger that cannot be sated? We don't want what we think we want. We think we want information and knowledge. We do not. We want wisdom. There's a difference. Information is a jumble of facts, knowledge a more organized jumble. Wisdom untangles the facts, makes sense of them, and, crucially, suggests how best to use them. As the British musician Miles Kington said, knowledge is knowing that a tomato is a fruit. Wisdom is not putting it in a fruit salad. Knowledge knows. Wisdom sees. 그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제가 낭송을 틀어드릴 때는 그냥 혼자 중얼중얼 따라 하셔도 돼요.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다 서로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느끼셔야 돼요. 아 발음을 저렇게 이건 에릭 와이너 본인의 지금 낭송이에요. 그러니까 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에릭 와이너는 낭송도 잘해요. 왜냐하면 NPR에서 라디오 방송에서 자기가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낭송을 들으면서 그냥 한번 내가 음미해보고 같이 따라해보고 그 다음에 액센트까지도 억양까지도 똑같이 따라하려고 노력해보고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공부를 할 때도 그렇지만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그런다고 또 뭐 그거 가지고 신경 쓰실 필요도 없고 또 남이 신경 쓴다고 또 그걸 또 신경 쓰실 필요도 없고 마음대로 하세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원하는 거는 이 강의는 그냥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체험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면 또 질문도 하고 막 이런 건데 왜냐하면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쪽엔 소리가 안 들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나중에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을 해서 뭐 마이크를 어디다 몇 개 두고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직까지는 이제 그 구상주기만 하니까 그건 아니고 뭐 어쨌든 뭐 수업 마치고 언제든지 또 질문하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자꾸 참여한다고 생각하시고 읽다가 좋은 문구 같으면 손으로 막 써보세요. 막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참여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들으셔도 되고 그건 자기 취향대로 얼마든지.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강의는 그냥 단순히 뭔가를 지식을 얻고 공부를 하고 뭐 뭔가 자세를 바로잡아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세도 편하게 하시고 뭐 이러면서 그냥 참여하고 즐겁게 그래서 공부라는 게 재밌구나 그것만 깨달으시면 돼요. 그러면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공부는 굉장히 재밌는 거죠. 그리고 저도 뭐 나이도 꽤 들어가지만 나이 들수록 공부는 더 재밌는 거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그렇게 느끼고 예전에는 그냥 의무감에서 좀 했단 말이에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재밌는 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미리 알았던 게 아니고 미리 제가 읽었던 게 아니고 지금 준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 저도 일상생활에서 계속 접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게 아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연이어서 들어보실까요? The difference between knowledge and wisdom is one of kind, not degree. 자,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knowledge하고 wisdom의 차이, 그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one이라는 건 difference죠. a difference. one은 a difference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글을 읽으면서 문법적인 지식, 그 다음에 구문에 대한 지식, 단어에 대한 지식, 여러 지식들이 필요하죠. 그걸 그때그때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종류의 차이지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라 그러면 지식이라는 건 한 70 정도 가졌고 위스덤은 100일 때 그러면 그런가? 그러면은 별 차이 없는 거죠. 그게 아니고 전혀 딴판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의 차이지 그 정도의 차이가 아니다. 이런 식의.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원은 difference라는 걸 빨리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좀 보셔야 되고요. Greater knowledge does not necessarily translate into greater wisdom and, in fact, can make us less wise. 자,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식이 는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고 지식이 늘면 오히려 지혜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머리에 든 것만 많으면 오히려 그 가슴에 담은 내용이 정서가 줄고 그래서 결국은 남한테 함부로 한다든가 머리 똑똑한 사람이 더 나쁜 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greater knowledge does not necessarily translate into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translate 번역한다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이거지 더 큰 지식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영어에서는 사물주어가 있는 소위 물질이 주어가 되는 구문이라고 해서 물주 구문이라고 그냥 예전에 중고등학교 학교에서 이제 뭐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물주 구문일 때 말은 그때는 부사적으로 처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는 지식이 많으면 오히려 덜 지혜롭게 만든다. 근데 우리말에서는 덜 지혜롭게는 어색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혜가 줄어들 수도 있다. 레슨은 줄어든다라는 우리말로 서술어로 바뀌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는 저는 서술어로 바꿔줘요. 덜 이런 말 안 써요. 그러니까 더 지혜로워진다는 돼도 우리말은 덜은 잘 안 씁니다. 덜 지혜롭다. 뭐 못 쓰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는 오히려 지혜가 줄어들 수 있다. 아니면은 지혜롭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래도 되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we can know too much and we can misknow. 그죠? 우리가 지식이 너무나 과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엉뚱하게 잘못된 지식일 수도 있죠. misunderstand, misknow.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크 뉴스라고 해서 특히나 지금은 소위 가짜 뉴스의 시대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이 처음에 발달할 때는 인터넷을 통해서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진실을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서로 공감이 늘어나서 서로 조화롭게 더 살 줄 알았어요. 인터넷 초기에는. 근데 인터넷이 점점 발달하고 특히 유튜브도 등장하고 여러 가지 커뮤니티가 발달하면서 오히려 더 이념적으로 대립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그렇게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가짜 뉴스를 퍼뜨려도 예전에는 자기 혼자 생각할 때는 이렇지 않을까 생각했다. 에이, 딴 사람들 보니까 아닌 것 같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제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터무니없는 이야기도 이제는 누군가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누군가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자꾸 퍼뜨리니까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정당한 거죠. 그럼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1월 6일 날 미국 의사당 난입 사고도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또 다른 경우에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안다라고 하는 거는 미스노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자기는 모르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진짜인 줄 아는 거죠. 그렇죠? 누구나 그렇잖아요. 자기는 객관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지극히 주관적이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점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knowledge하고 wisdom의 차이를 계속 We 이야기해요. can know too much and we can misknow. Knowledge is something you possess. Wisdom is something you do. It is a skill, and like all skills, one you can learn, but it requires effort. Expecting to acquire wisdom by luck is like expecting to learn to play the violin by luck. 자, 요거는 이제 의미는 분명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knowledge라는 건, 지식이라는 건 그냥 내가 소유하는 것, 내가 가지는 것이고, 지혜라는 거는 something you do예요. You possess. You possess는 그냥 내가 가지는 거고 없으면 또 채워놓고 이거지만 you do는 나의 실천이나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게 바로 wisdom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it은 여기서는 knowledge보다는 wisdom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wisdom이죠. knowledge도 it으로 받을 수 있고 wisdom도 it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대명사가 소위 ambiguity, 모성이 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모호함이 있을 때 항상 맥락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wisdom is a skill and like all skills one you can learn. 그러니까 one도 a skill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라는 거는 일종의 어떤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 모든 기술은 자기가 노력하면 배울 수 있죠. 배울 수 있는 거다. 하지만 거저 얻어지진 않는다. 노력을 해야 된다. Expecting to acquire wisdom by luck. 이 말은 우연히 내가 지혜를 얻기를 바라는 것은 이 말인데 우연히 지혜를 바라는 것은 우연히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내용은 무슨 말인지 알지만 우리말이 어색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지혜를 거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감나무 밑에서 거저 감이 떨어지길 바라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생생하죠. 한국인의 정서에는. 그죠? 근데 이제 원문에는 바이올린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번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죠. 이걸 감으로 그냥 가버릴까? 그러면 훨씬 더 수용성은 좋은데, 그러면 이제 바이올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 이런 지혜를 거저 얻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노력 없이 바이올린을 아주 잘 연주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 그런 도둑놈 심보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강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들어볼까요? Yet that is essentially what we do. We stumble through life hoping to pick up scraps of wisdom here and there. In the meantime, we're confused. We mistake the urgent for the important, the verbose for the thoughtful, the popular for the good. We are, as one contemporary philosopher puts it, misliving. 자, 여기서 yet 하지만 that is essentially what we do. 그래서 that이라는 게 뭐예요? 그 감나무 밑에서 떨어지기만 바라는 거죠. 아이, 나이 들면 내가 좀 이제 지혜로워지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감나무 밑에서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that is essential. essential은 필수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상 virtually 사실상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that is essentially what we do. 이 말은 하지만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냥 내가 거저 지혜로워지기를 바라는 것은 노력 없이 지혜로워지기를 바라는 것은 감나무 밑에서 그냥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 다음에 we stumble through life. 이래서 stumble은 약간 비틀비틀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 어떤 구체적인 거 없이 이런저런 약간 좌충우돌의 의미가 강해요. 좌충우돌.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잠깐 보시면 stumble이라는 표현은 약간 비유적으로 쓰면 to find or learn about something unexpectedly. 그러니까 뭔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가 serendipity. 그러니까 영화 제목도 있죠. serendipity. 우연히 만나게 된 행운. 그러니까 약간 그런 serendipity하고 마주치는 게 stumble하는 거예요. 그래서 I stumble across this book by chance. 이 말은 그 멋진 책을 내가 우연히 손에 집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서고에서 그냥 꺼냈는데 보니까는 훌륭한 책이더라. 뭐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he stumbled onto the truth. 이렇게 얘기하면 그 진실을 그냥 우연히 마주하게 됐다. 뭐 알게 됐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는 일상생활이 뭔가 내가 원했던 대로 그리고 또 내가 바람직하다고 하는 최상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갈팡질팡 좌충우돌 이런 삶이죠. 그러니까 we stumble through lif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좌충우돌 하며 살아가고 그러면서 hoping to pick up scraps of wisdom. 그러니까 wisdom의 scrap, wisdom을 전체가 아니라 그 단편적인 쪼가리들, 단편적인 조각조각의 지혜를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애를 쓴다는 거예요. Here and there, 여기저기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뭔가 삶을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관조적으로 지혜를 찾고 뭐 약간 동양적 사고죠. 뭐 공자님 이야기한 군자의 길을 간다든가 소인배보다는 군자의 길을 간다든가 이런 식의 태도보다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조금 내 생활에 필요한 그 지혜들을 얻으려고 이제 안간힘을 쓰는 거죠. 그 와중에 우리는 또 헷갈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we mistake A for B, A를 B로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죠. 당장 다급한 일은 이건 중요한 일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러니까 당장 뭐 눈앞에 닥친 코앞에 닥친 일이 진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서 우선순위도 잊어버리고 직장에서나 나의 일상생활에서나 그 다음에 더 버벌스는 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말이 굉장히 많으면 그런 사람은 저 사람은 생각에 깊이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열변을 토하고 달변이고 토론 같은 데 나와서 굉장히 잘하면 저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더라는 정관사하고 형용사가 붙으면 추상적인 개념도 되고 사람들이 되죠. 앞에 the urgent는 추상적인 일이 되는 거고 더 버벌스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착각하고 그 다음에 더 popular
인기가 있으면 그거는 선인 것처럼 중요하고 좋은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가 돼서 막 이러면 그 사람들을 쫓아가고 추종하고 아이돌 취급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외모 지상주의가 판을 치고 막 이런 식의 오늘날의 현대 사회의 단면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we are 그다음에 misleading.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못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고 뭐 그 오늘날 한 철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역시 그 다음 내용들 조금 빨리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볼 거고 아까 저 본문의 내용 한번 볼까요? 네. I am hungry too, more than most, I suspect, owing to a persistent melancholy that has shadowed me for as long as I can remember. Over the years, I've tried various means to satisfy the hunger: religion, psychotherapy, self-help books, travel, and a brief and ill-fated experiment with psychedelic mushrooms. Each method slaked the hunger, but never fully nor for long. 자, 그래서 이제 아까는 we are hungry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우리 모두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자기 이야기로 가서 위에는 자기도 물론 포함되어 있었죠. 그렇지만 자기의 독특한 느낌을 또 다시 이야기해요. I'm hungry too 이러면서 저도 그 뭔가 모를 허기를 계속 느끼고 있어요. more than most 다음에 생략된 건 more than most people이죠. 대부분의 여러분들보다 제 허기는 더 강하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더 강한 허기를 느끼고 있고 I suspect 의 말은 I think, I believe예요. I suspect는 의심하다 이렇게 우리말로 옮기면은 반대로 생각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건 I doubt이에요. doubt하고 suspect는 반대 의미이기 때문에 doubt이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이야기지만 여기서는 I suspect라고 해서 I think로 생각하시면 돼요. I guess, I think 이렇게 얘기해서 제 생각에는 owing to a persistent melancholy that has shadowed me for as long as I can remember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남들 웬만한 사람들보다 왠지 허기,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끊임없이 자기는 일종의 심리적 우울감을 계속 느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때문에 자기 삶을 그림자를 들여왔어요. That has shadowed me.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 사람이 아까 55세 정도 된다 그랬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인생의 먹구름을 들이었던 그 우울한 분위기가 끊임없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있었는데 그 기간이 for as long as I can remember 이러면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그 기간 내내 이 말은 보통 우리의 기억은 뭐 8살, 9살 뭐 그죠? 그 전까지 기억은 잘 못하죠. 보통 한 10살 뭐 이렇게 사춘기 이후 그러니까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내 기억에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나를 짓눌러 왔던 그 우울한 분위기가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그 공허함이 더 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가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atisfying the hunger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 써봤다. 그러니까 여기서 헝거는 계속 먹는 이야기는 음식 이야기는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뭐 종교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저 뭐 참선도 좀 하고 불교에도 좀 빠지기도 티베트 불교 뭐 이런 데 좀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사이키델릭 머쉬룸스 이래서 이게 아마 약간 환각 증세도 가져오기도 하고 아마 이게 명상에 아마 쓰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잘 모르지만 그래서 실로시빈 버섯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서양 사람들이 보면 자기네들이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뭔가 공허하거나 이러면 주로 동양의 참선이나 인도의 명상 요가 혹은 뭐 그러면서 향을 피운다든가 그 저 명상에 좋은 뭐 향을 피운다든가 뭐 또 이런 쪽에 자꾸 지극히 동양적인 걸 오히려 추구하죠. 영화 같은 데도 보면 그런 게 많고 먹는 음식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도 별의별 걸 다 써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each method slake는 이제 satisfy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갈증을 가시게 해주거나 그 허기짐을 면하게는 해줬죠. 그 방법 쓸 때마다 허기짐을 약간 면하긴 했지만 하지만 never fully 단 한 번도 완전히 허기짐을 공함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 적도 없고 또 그거는 잠시뿐이었다. 절대 오래 가지 않았다. 두 가지죠. never fully 하고 for long, no for long, never no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는 일시적인 그 결과밖에는 자기가 이제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됐어요. Then, one Saturday morning, I ventured to the underworld, my basement. That's where I quarantined books deemed unfit for the living room. There, amid titles such as The Gas We Pass and Personal Finance for Dummies, I unearthed Will Durant's 1926 book, The Story of Philosophy. It had real heft, and when I opened the cover, emitted an actual cloud of dust. I wiped it clean and began to read. 네, 자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에 어느 날 안 그래도 뭔가 공황 가운데 자기가 이제 지하실에 우연히 가게 됐는데 거기에는 자기가 거실에다 그 거실 벽 책꽂이에 꽂아놓기에는 좀 마땅하지 않은 책들을 거기다 따로 모아놓고 있는데 거기서 우연히 1926년에 윌 듀란트가 썼던 철학 이야기라는 책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걸 이제 보니까 실제로 먼지들이 그 위에 수북히 쌓여 있는데 그걸 털고는 이제 읽어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 윌 듀란트의 이 책은 저도 조금 일부는 읽어봤는데 전체적으로 철학을 개관하고 있는 책이고 윌 듀란트 자체가 글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은 그 챕터별로 낭송이 또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책 원본도 뭐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원본 자체를 다 PDF 파일이든 다 찾을 수가 있고 또 책을 사보셔도 되고 그래서 철학의 입문서로는 교재로도 대학 교재로도 많이 쓰였던 책입니다. 그 버트란트 러셀의 서양 철학사도 상당히 좋지만 이 책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다 읽은 건 아니고 그냥 일부 조금씩만 저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안 읽어요. 그냥 중간중간에 그냥 들어서 한 페이지 두 페이지보다 재밌으면 몇 페이지 더 가고 안 그러면 그냥 던져놨다 또 딴 책 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다 이제 또 필요하면 좀 길게 보기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책은 별로 없어요. 그냥 군데군데 필요할 때만 보기도 하고 그것도 재밌어요. 왜냐하면 어디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책을 읽을 때 부담이 덜한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면 그 두꺼운 책이 부담스러워서 안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뒤에 결말만 먼저 보기도 하고 그 웬 해리 맷 셀리라는 영화에 보면 그 빌리 크리스털인가요? 그 해리는 끝부분을 꼭 본다 그러죠. 예전에 영화를 보면 맥 라이언은 그걸 이해를 못하지만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건 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듀란트의 책을 발견하면서 자기가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Durant's words elicited no thunderclap of revelation, no road to Damascus moment. Something kept me reading, though. It was not so much the ideas embedded in the book as the passion with which they were presented. Durant was clearly a man in love, but with whom? With what? Philosopher, from the Greek philosophos, means lover of wisdom. The definition says nothing about possessing wisdom any more than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says anything about obtaining happiness. You can love something you don't possess and never will. It is the pursuit that matters. As I write these words, I am on a train. 자, 일단 뭐 요 정도까지만 보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시면 Durant's words 이 말은 그 책에 담겨 있는 듀란트의 내용, 듀란트가 쓴 글, 윌 듀란트가 쓴 글은 글이 주어가 됐지만 사물주어니까 윌 듀란트의 글을 읽어보니 나의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 반응은 No thunderclap of revelation. revelation은 뭔가 눈을 뜨는 거예요. 마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뭔가 아주 내가 몰랐다가 뭔가를 깨달음의 순간이 있으면 before하고 after가 나눠지죠. 그 전에 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revelation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뭔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 before and after 그래서 그 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thunderclap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우레와 같이 엄청난 벼락이 치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론가들이 뭐 어떤 소설에 대해서 이 소설은 우리 문학사의 벼락처럼 찾아왔다. 그 어느 소설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벼락처럼이라는 그 말이 하도 인상적이라서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Thunderclap of Revelation 이렇게 얘기하면 윌 듀란트의 책을 읽으면서 그게 뭔가 나한테 막 가슴을 치듯이 내 머리를 뭐 뒤통수를 한번 치듯이 벼락처럼 나한테 뭔가 계시를 줬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Road to Damascus Moment 이래서 다마스커스로 가던 그 길이라는 그 엄청난 전환점 혹은 내 인생의 분수령 터닝 포인트
이런 것으로 다가오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 종교가 이제 기독교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뭐 저는 이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찾아보면 사울이 이제 그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러 다마스커스를 가다가 나중에 계시를 받고 이제 바울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 뭐 기독교적인 용어로 회심을 한다 그러면 마음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순간을 비유적으로 할 때 Road to Damascus Movement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바뀌거나 자기가 완전히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었다. 근데 something kept me reading though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무엇인가가 나를 계속 읽어나가게 만들었다. 이거는 영어식이고, 하지만 무엇인가 이유는 모르지만 나는 손에서 놓지 못했다. 이게 좀 더 한국말다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관점을 바꾸면 상당히 문장들이 달라지는 거죠. 한국말 문장이. 그러면 그 다양한 경우의 수 중에서 번역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보통 번역을 할 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리고 그걸 역으로 활용하면 무슨 이유에선가 그 책을 놓지 못하고 계속 읽었다 이러면 something kept me reading 이렇게 영어로 쓰면 영어도 하와지는 거고, 그래서 그걸 왔다 갔다 하도록 자꾸 연습을 하시면 영어로 글을 쓰거나 뭐 말을 하거나 이럴 때 좀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단시간에 금방 전환이 되진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쌓이고 쌓이면 관점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면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it was not so much the ideas embedded in the book as 이런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우리가 구문이라 그러면 문형이라고도 하는데, not so much A as B 이 말은 A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B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A보다는 B다. not A but B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 정해진 문구예요. 그래서 it was not so much the ideas embedded in the book as the passion with which they were presented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아까 something이 나왔죠. 그러니까 something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 내가 이유는 모르지만 뭔가를 통해서 내가 자꾸 읽어나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something이 바로 it이라는 거죠. 그건 바로. 그렇죠? 영어는 대명사하고 이 지칭어들을 잘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it은 그것, that은 저것, this는 이것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너무나 단편적이고 기계적인 거라서 안 되고, 맥락에서 그 논리 구조를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it이라는 거는 something kept me reading though 이랬으니까 내가 그 윌듀란트의 책을 보면서 뭐 그렇게 뭐 이게 아주 대단한 건 아니네 그러면서 뭐 내가 그 뭐 인생에서 확 전환점이 온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묘하게 손에서 놓지 못하고 계속 내가 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거는 the ideas embedded in the book. 그 책에 담겨 있는 아이디어들이 아니라, 내용이 아니라 the passion. 그러니까 윌드란트가 굉장히 자기가 좋아서 막 너무나 철학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열정이 거기에 들어있더라는, 그 열정 때문에 매료가 된 거죠. 그죠? 더 패션이고, 우리가 이제 우리말에는 없는 관계대명사라는 그 영어의 그 일종의 이제 기능어가 있는데,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빨리 찾아야 되고, 선행사라는 거는 이 위치가 앞에 있는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관련된 거냐, 그걸 찾아야 되고, 그 앞에 전치사가 있으면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전치사는 항상 이 뒤에 그 관계대명사가 있는 전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which는 the passion이 되는 거죠. the passion. 그러니까 they were presented with the passion이 되는 거예요. they were presented with the passion. with the passion. with는 그걸 빨리 넣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they라는 거는 뭐예요? the idea죠. 영어는 대명사를 잘 찾아야 돼요. they가 뭐냐고 물었을 때 자기가 the ideas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온전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윌 듀란트의 책이 상당히 두꺼워요. 제가 한 800페이지, 900페이지 되나?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안에 온갖 그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부터 윌 듀란트가 1900 아까 26년이라 그랬으니까 존 듀이까지인가, 그 교육 철학자, 미국의 교육 철학자 존 듀이 정도까지 넣어놨는데, 거기에 이제 2, 3천 년의 철학사를 한 권에다 넣어놨으니까 그 내용들이 상당히 방대한데, 그 방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 방대한 내용을 서술할 때 윌 듀란트가 신이 나서 했더라는 거예요.
그 왜 윌 듀란트가 신이 났을까? 이거죠. 자기가 매료를 당한 건 듀란트 was clearly a man in love. 그러니까 윌 듀란트의 책을 보니까 듀란트는 사랑에 빠져 있는데 도대체 누구하고 사랑에 빠진 거냐? 아니면 뭐하고 사랑에 빠진 거냐? 듀란트는 철학하고 사랑에 빠진 거죠. 응? 누구 개인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이제 여기서는 강조하면서 philosopher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리스어 philosophos에서 왔는데 그 말은 필라는 우리가 좋아한다는 거죠. 필은 좋아한다는 거죠. 필하모닉 뭐 아니면 필라델피아 그죠? 필라델피아 필은 좋아한다는 거죠. 사랑이죠. 그 다음에 서퍼스는 위스덤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필라서퍼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철학자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단어들을 이제 일본에서 먼저 이제 옮기고 우리가 일본어에서 옮긴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은 1800한 3, 40년부터 굉장히 번역 작업이 많이 활발해졌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철학이라 그럴 때는 그게 좀 다르지만 원래 원어에서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he definition says nothing about possessing wisdom 이렇게 얘기했는데 not any more than 이것도 구문이에요. not any more than 이런 구조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거기다 제가 설명을 해놓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게 whale is not a fish any more than a horse is 뭐 이런 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중고등학교 때 막 참고서에 보면 막 이런 게 많아가지고 저걸 이제 뭐 고래구문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고래는 사실은 포유류이기 때문에 어류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마치 말은 포유류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류가 아니죠. 그러니까 말이 포유류가 아닌 것처럼 물고기도 포유류가 아니다. 이것도 이제 일본의 문법책에서 막 하도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쓰였던 건데 그런 식의 이제 표현 방법이 되는 거고 비슷한 문장 구조들을 조금 보시려면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을 좀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something is not something else any more than something 뭐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뭐든지 이제 조합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이건 뭐 일본어에서도 보면 he is not young any more than I am 이렇게 얘기하면 그 친구는 지금 뭐 이제는 나이가 젊지 않은데 나도 젊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내가 젊지 않듯이 그 친구도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구문들이 상당히 많고 보통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아니면은 앞으로 is not confined to Italians. 여기서 이렇게 해서 보면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앞으로 was not confined to Italy any more than Italians were 이렇게 얘기하면 오페라는 이탈리아 사람들의 전유물은 아니라는 거기에만 국한되는 건 아닌데 그건 마치 이탈리아인들이 이탈리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전 세계로 이민자로 많이 뻗어나간 것처럼 오페라도 이제 전 세계인들의 것이다. 뭐 여러 가지 그런 표현으로 좀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이런 예문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그 정도만 보시고 여기서 이제 그럼 보시면 여기서 보면 the definition says nothing about possessing wisdom. 그러니까 the definition은 아까 뭐였어요? 우리가 철학자라 그랬을 때 철학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그 정의를 내렸다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다고 해서 우리가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응?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건 마치 뭐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있죠. 1776년에 발표된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행복 추구권이 있어요. Pursuit of Happiness. 그 추구권이 있는데 그 독립선언문에서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방법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에릭 와이너는 자기가 익숙하니까
미국의 독립선언문의 한 구절에 보면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문안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문안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철학자라고 해서 철학자를 자처한다고 해서 자기가 지혜를 다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죠.